감사원장님, 네. 민주당이 그렇게 강압감사라고 주장하더니 이제 그 관련 영상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또 우리가 열람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 보니까 강압감사라는 주장을 접은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이 조금 홀가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감사원장이 뺐고요.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인 한 명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송사면 전 남부지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진즉에 대검 국감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송사면 전 지검장 정인 채택해서 불러보자. 그것도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는 또 송사면 검사장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또 논하거든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법무차관님. 네. 검사들 인사를 할 때 어느 검사는 남부 가고 어느 검사는 중앙지검 가고 이 배치는 어디서 합니까? 법무부에서 하죠. 네. 자, 청에 배치된 검사들을 형사부, 공판부, 뭐 어디 부 배치하는 거는 해당 검사장이 하죠. 네,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파견은 법무부, 대검, 해당 청 협의를 해가지고 법무부에 최종 결정하죠. 그 건의가 올라오면 뭐. 그 협의를 네. 해서 법무부에 최종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남부지검에 접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수사를 해야 밝혀질 일이고 반드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윤석열 총장 책임으로 돌린다고요. 예? 손발 다 묶어놓고 인사 법무부가 주도해놓고 총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 자, 법무부 장관님. 네. 장관님은 김봉현이 남부지검에 66회 불려갔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예. 장관님은 김봉현의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장관님께서 직접 남부검사장으로 보냈던 박순철 전 검사장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아니. 김봉현의 제보와 그다음에 자, 감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일부는 언론 보도로 추적된 바가 있고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죠. 감찰을 통해서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추 장관께서 우리 법사에 와서 말씀하신 내용에 변화가 생겼어요.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박순철 전 검사장이 사표를 내면서 그 내용 중에 55회 소환을 했고 거기에 59회 조서와 면담 관련 기록들이 남아있고 55회 소환하는 과정에서 54회 변호인이 참여했다. 검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봉현의 진술을 그렇게 믿는지 박순철 검사장의 말을 아예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건지 오늘 또 와서 66회 소환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 확인 안 해요? 그것은 그 출정 기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죠. 네. 아니, 확인을 했어 왔어야죠. 사실관계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에서는 55회이지만 수원에서부터 관련 그 정치인 관련해서 진술하라라고 해서 장관님 11회. 지금 우리 그래서 모두 66회라는 겁니다. 장관님 우리 네. 라임 사건 관련해서 66회를 불러 강압적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 여권 정치인 불개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 여객 사건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원 여객 사건 당시에도 검사실에서 해당 변호인이 검사가 나간 사이에 그런 회유를 했다라는 것이 장관님 그렇게 답변하시고 라는 것이 지금 제보가 돼 있는 다 것이고요. 보십시오. 감찰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 중에 있으니까 장관님. 의원님께서도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그러니까요. 있겠죠. 그걸 기다리는데 네. 기초 사실관계를 그래도 명색이 장관께서 지금 우리 초지일관, 시종일관 우리 라임 사건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장관님 지난 금요일 날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월 초에 장관님 취임식 축하 인사드리러 갔다가 대검청사에 도착하자마자 장관께서 윤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 라고 하더라.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라고 아니, 했죠. 인사안을 보내라고 하신 적이 있냐고요.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듣게끔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윤석열 인사에 총장이 대한 의견을 달라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인사안을 보내라고 하신 적, 그건 의견하고 다릅니다. 인사안을 달라고 하신 적이 있냐고요. 인사에 대한 의견을 주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질문을 잘 못합니까? 장관님이 억지로 버리는 겁니까? 인사안을 내라고 한 적이 있냐고요.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 총장 말은 만났을 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헤어지고 대검청사에 복귀하자마자 전화가 왔고 검사장 인사안을 내라고 주문을 했고, 그래서 윤 총장이 통상 법무부 검찰국에서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보내주시면 우리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장관님 잘 들으십시오.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인은 재청권자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네요. 아니,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장관님 진짜 답답합니다.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예의입니다. 장관님, 제 솔직한 심정은요, 장관님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대질국감 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은 검사를 오래 하셔서 대지를 조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직자로서는 예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상급자와 법무부 하급자가 장관하고 나눈 대화를 이 자리에서 그냥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있는 것은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아니, 그리고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그러실 그래 수는 이야기했으면 없죠. 네. 장관께서는 국민들께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관계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 의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고 네, 윤 총장이 인사에 대해서 재청권자로서 법에 따른 의견을 들었다라는 것인데 왜 그러면 네. 윤 총장의 이 발언 내용이 사실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 윤 총장과 해결을 하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회피가 아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의견을 듣게 돼 있어서 의견을 들을 기회를 제공한 바 있고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습니다.